이번 그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 뉴스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게 이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동의합니다. 교과서적인 것을 보여줬다. 굉장히 정성들고 섬세하게. 외교를 예전에 같으면 외교부 장관 딸랑 보내서 중국에 가서 그쪽 외교부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경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외교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좀 더 그렇지. 영속화시키기 위한 독재 권력으로 가기 위한,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유신 같은 거. 네, 거의 유신 체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밟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부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부 결속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미사일, 핵, 막 이런 쪽으로 강경하게 가면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자기들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인민대회, 중국의 인민대회에서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이제 쭉 앞으로 가게 생겼고 이미 다 평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외교를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발점이자 마침표를 찍어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중국은요, 보통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성명서를 약 한 달 이후에 발표를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나간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와 거의 동시에 성명을 발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굉장히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애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애우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표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신뢰. 예, 신뢰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이런 평가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점을 둔 방안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원칙. 두 번째는 사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국과 협상을 한 거고요. 아, 보세요. 예. 예. 굉장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중 양국 국민들이 합의문을 봐서 경제적 교류 활동이 정상으로 가겠구나 느낄 수 있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 한 적 없어요라고 발표를 해요. 발 빼는 거죠. 네, 딱 발 빼는 거죠.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을 모집을 시작을 했었어요. 오. 예, 이미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 정리가 끝났었던 거고. 이미 사전에 끝났다는 네, 얘기네요. 사전에 다 끝났던 거고 조율이 다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졌던, 보이지 않는 제재가 가해졌던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풀리게 되는 거죠. 예. 이미 협상 발표 이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비정치 영역에서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국가를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또는 이 합의문을 보면 중국이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취해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렇게 섬세함이 아마 좀 묻어 있었을 거고, 그게 신뢰를 바탕에 뒀다. 근데 바로 중국의 마음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신뢰가 핵심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신뢰를 획득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바로 이것이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이후의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중관계를, 관계 개선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으로 연결돼요.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은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금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전시회인데 거기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버렸어. 그렇죠. 친구이다라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예,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예,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예,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아까 수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예.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아,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씨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품위가 있잖아.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성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이제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스탠바이요. 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드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낸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왜 신뢰. 우리가 여러 분들의 인터뷰들을 말 들어보면 북한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나만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뭐 북핵을 우리 민주진영이 도왔다. 뭐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뭐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야 니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그럼요. 보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중국이 네.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준.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이제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이제 푸른 나무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권 PD가 얘기한 한반도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염원하는 전쟁 종식, 영구 평화 협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PD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쉬웠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아시아 ICT 허브 역할을 우리가 국내가 했더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 세계의 통신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지난 정부 9년 동안 만약에 이어서 했더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9년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찢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ICT 허브가 대한민국에 왜 그러냐면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염원들이 이제 좀 제대로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 염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아, 예, 예.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서는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뭐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졌던, 보이지 않는 제재가 가해졌던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미 협상 발표 이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비정치 영역에서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국가를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또는 이 합의문을 보면 중국이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취해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렇게 섬세함이 아마 좀 묻어 있었을 거고, 그게 신뢰를 바탕에 뒀다. 근데 바로 중국의 마음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신뢰가 핵심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신뢰를 획득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바로 이것이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이후의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중관계를 관계 개선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가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점을 둔 방안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원칙. 두 번째는 사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국과 협상을 한 거고요. 보세요. 굉장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중 양국 국민들이 합의문을 봐서 경제적 교류 활동이 정상으로 가겠구나 느낄 수 있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로 인한 경제 제재 한 적 없어요라고 발표를 해요. 발 빼는 거죠. 네, 딱 발 빼는 거죠.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을 모집을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 이미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 정리가 끝났었던 거고. 이미 사전에 끝났다는 네, 얘기네요. 사전에 다 끝났던 거고, 조율이 다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자기들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인민대회, 중국의 인민대회에서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이제 쭉 앞으로 가게 생겼고, 이미 다 평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외교를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발점이자 마침표를 찍어놨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중국은요, 보통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성명서를 약 한 달 이후에 발표를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나간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와 거의 동시에 성명을 발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굉장히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애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애우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표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 신뢰, 그게 핵심이에요. 신뢰. 예, 신뢰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이번 그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 뉴스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게 이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교과서적인 것을 보여줬다. 굉장히 정성들고 예. 섬세하게. 외교를 예전에 같으면 외교부 장관 딸랑 보내서 중국에 가서 그쪽 외교부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모든 경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외교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좀 더 그렇지. 영속화시키기 위한 독재 권력으로 가기 위한,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유신 같은 거. 예, 거의 유신 체제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밟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부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부 결속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미사일, 핵, 막 이런 쪽으로 강경하게 가면 사실 중국은